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샤워할 때 단 한 부위를 잘못 씻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걷는 힘이 줄고 중심이 흔들리고 밤마다 뒤척이고 심지어는 욕실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를 평생 씻어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씻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웠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노년기 순환, 자율신경, 소화 기능을 중심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이 노쇠해지는 순간은 복잡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단의 막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말단의 막힘을 풀어주는 5개의 핵심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부위는 몸 전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바로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그저 물건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바닥에는 수많은 미세 신경과 말단 혈관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고 이 말단 신경은 소화 기능, 체온 조절, 자율신경 안정, 근육의 긴장도까지 여러분의 몸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바닥이 차갑고 굳어 있고 피부가 딱딱하게 말라 있다면 몸은 신호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몸이 불안정해지고 계단에서 다리가 툭 풀리는 느낌이 오고 밤에 자주 깨고 소화가 묵직하게 막히고 아침에 피로가 가시지 않고 손발이 식은 듯 차가워지고 기운이 쉽게 빠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나이 들어서 원래 그렇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바닥의 말단이 굳으면서 몸 전체의 출발 신호가 끊긴 결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72 박영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몇 달 동안 샤워하고 나오면 오히려 몸이 더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손끝은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저녁 식사 뒤면 속이 묵직해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계단만 내려가면 다리가 잠깐씩 꺼지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되셨죠. 진찰을 하며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이유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딱딱하고 찬 기운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샤워할 때 이 동작만 꼭 해보세요. 하루에 딱 몇 초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으면 계단 내려갈 때 겁이 났는데 요즘은 다리가 훨씬 덜 흔들려요. 손이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가벼워졌어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손바닥은 말단 중에서도 특별히 신호가 몰려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손바닥을 한번 눌러보세요. 손바닥을 눌렀을 때 바로 탄력이 돌아오지 않나요? 손끝이 유난히 차갑나요? 손바닥의 살이 단단하게 굳은 느낌인가요? 그렇다면 이미 말단 순환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막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 전체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동작은 샤워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루틴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깨우기. 따뜻한 물줄기를 손바닥 한가운데에 바로 맞춰주세요. 그 상태에서 양손을 박수 치듯 가볍게 톡톡 부딪혀 주세요. 초반부터 손끝에 온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말단 신경이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둘째, 엄지검지 사이 움푹한 자리 5초간 자극하기.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오목한 자리는 연구에서 자율신경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부위입니다. 반대쪽 손가락으로 이 자리를 5초만 천천히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안에 이런 변화들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덜 무거워요.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손이 따뜻해지니까 마음까지 편안해요. 식사 뒤에 답답함이 줄었어요. 작은 말단이 살아나면 그 흐름이 팔을 따라 올라가고 다리 쪽으로도 내려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바닥을 눌러보시고 내 손도 생각보다 많이 굳어 있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5부위 모두가 이어서 관리해야 몸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혹시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부위 설명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손바닥 루틴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만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바닥은 몸을 깨우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손만 풀어서는 몸 아래쪽까지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손에서 깨어난 순환은 곧바로 다리 뒤쪽 가장 깊은 통로, 그 유명한 오금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오금이 굳어 있으면 손에서 시작된 흐름이 다리 중간에서 다시 막혀버립니다. 이 부위는 계단에서 흔들리는 느낌, 다리의 무게감, 밤에 종아리가 쑤시는 통증, 오래 서 있을 때의 붓기까지 모두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바닥에서 시작된 흐름이 아래로 내려가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는 절대로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걸음이 흔들리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밤이면 종아리가 쑤시는 이유 대부분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부위가 바로 오금, 무릎 뒤쪽 깊숙한 통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곳을 씻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겉만 스치고 지나가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금은 평생 굳어가고 그 굳음이 다리 전체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오금은 다리 뒤쪽 순환의 관문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림프, 신경 대부분이 아주 좁은 틈을 통해 오금을 지나갑니다. 이 틈이 굳고 단단해지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걷는 동안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고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단단히 부어오르고 계단 내려갈 때 순간적으로 다리가 덜컥 흔들리고 밤이면 종아리가 쥐 나는 듯 쑤시고 허벅지 앞이 유난히 땡기면서 당기고 몸 전체가 아래쪽부터 식은 듯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무릎 관절 문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에서 내려온 흐름을 오금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천에 사시는 74 김광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비어버린 것 같아요. 바닥을 딛고 있는데도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말에는 깊은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넘어질까봐 마트에도 잘 못 가시고 계단은 가능하면 피하고 계셨습니다. 몸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다는 감각이 오는 순간 일상 전체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금을 살짝 눌러보자 이유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오금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말랑해야 할 조직이 고무처럼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금에 길이 막혀 있어서 다리 전체의 흐름이 끊긴 겁니다. 씻는 습관에서 조금만 바꾸면 흐름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셨고 3주 뒤 다시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려갈 때 불안하던 계단이 요즘은 괜찮아요. 다리 힘이 전보다 훨씬 덜 흔들려요. 이 변화는 오금이 조금씩 열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살짝 굽히고 오금 중앙을 눌렀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고 단단히 버티나요? 무릎을 쭉 편 순간 오금이 먼저 당기며 당기는 느낌이 드나요? 혹은 저녁이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나요? 아니면 걷다가 다리가 순간적으로 비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렇다면 오금이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굳음은 시간이 갈수록 다리 아래쪽 전체로 확산되며 순환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금을 살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샤워 중 단 몇 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오금 한가운데에 30초 흘려보내기.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줄기를 오금 중앙에 곧바로 대주세요. 이때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오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은 굳은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오금 양옆에 줄처럼 잡히는 자리를 9초간 눌러 열어주기. 오금을 만져보면 중앙에서 조금 옆으로 줄 모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양손 엄지로 그 부위를 9초 정도 천천히 눌렀다, 풀었다를 반복해 주세요.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이 빠지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오금을 지나는 혈관과 림프 흐름이 다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금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바닥에 다시 붙는 느낌이 들어요. 저녁마다 붙던 종아리가 덜 단단해졌어요. 계단 내려갈 때 중심이 예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다리가 매일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손바닥에서 깨어난 흐름이 오금을 지나 다리 전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금을 눌러보셨을 때 생각보다 딱딱하네 하고 느끼셨다면 이 시점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손바닥이 첫 번째 스위치, 오금이 두 번째 스위치라면 이제 흐름은 허벅지와 골반을 지나 몸의 중심 무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스위치로 향합니다. 세 번째 스위치는 바로 몸의 중심 무게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뻐근해지고 골반이 무겁고 밤이면 하체 전체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허리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운동 부족이라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골반 앞쪽,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서해부 주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샤워할 때 이 자리를 대충 한번 지나가듯 씻고 끝내십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체 순환과 면역이 만나는 핵심 지점입니다. 겉만 쓸어주고 지나가면 안쪽 깊은 통로는 평생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부위가 막혀 있으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하나둘 나타납니다. 허벅지 앞이 항상 묵직하고 앉아 있다 일어날 때 골반이 무겁게 끌려 올라가고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와 골반이 동시에 지치는 느낌이 들고 밤이 되면 하체 전체가 식은 듯 차갑고 배와 허벅지 사이 접히는 부분이 유난히 당기고 땡기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세 번째 관문에서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천에 사시는 76 이정임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허벅지랑 골반이 같이 무거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니라 골반이 먼저 지치는 느낌이에요. 밤이 되면 다리뿐 아니라 아랫배 쪽까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결정적인 소견이 없고 무릎 관절도 연세에 비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의 골반 앞쪽,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부위, 즉 서해부 주변을 손으로 눌러보니 피부와 근육이 함께 굳어있는 느낌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 부위는 말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허벅지를 들어 올릴 때 피부와 근육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임 어르신의 경우에는 마치 오래된 벽지처럼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허벅지 근육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 골반 앞쪽 관문이 굳어 있어서 다리로 내려가야 할 흐름이 중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분만 조금 다르게 씻고 풀어주면 골반과 허벅지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손바닥과 오금 루틴에 이어 세 번째 루틴까지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3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앉았다 일어날 때 골반이 덜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타는 것처럼 아프던 게 줄었어요. 밤에 다리와 아랫배가 같이 식는 느낌이 덜해졌어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변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골반 앞 관문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접히는 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살이 부드럽게 움직이기보다는 한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한쪽이 더 차갑게 느껴지거나 특정 지점을 눌렀을 때만 묵직한 통증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먼저 지친다. 밑에서 올라오는 피로감이 골반에서 한번 걸리는 느낌이다. 밤이 되면 아랫배와 허벅지에 접히는 부분이 유난히 차갑다. 그렇다면 세 번째 스위치, 골반 앞 서해부 주변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는 방법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샤워하는 시간 단 몇 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풀어주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골반 앞 통로를 부드럽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샤워하실 때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앞쪽 주름, 양쪽 서해부 부위를 떠올려 주세요. 따뜻한 물줄기를 그 부위를 향해 좌우 각각 20초 정도 흘려보냅니다. 이때 허리를 살짝 펴고 배를 부드럽게 내민 상태에서 물이 접히는 부분 사이사이에 스며든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좋습니다. 둘째, 손바닥으로 사선 방향으로 쓸어내리기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서해부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왼손으로 오른쪽 서해부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한쪽당 최소 5회씩 양쪽 합쳐 10회 정도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의 목표는 살을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접혀있는 피부와 안쪽 근막이 서서히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손바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문지르기입니다. 양쪽 서해부에 손바닥을 가볍게 대고 시계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이때 배에 힘을 주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손바닥 루틴, 오금 루틴과 함께 꾸준히 하시면 허벅지와 골반이 받는 부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루틴까지 실천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골반이 확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줄었어요. 하루를 보내고 나면 허벅지보다 골반이 먼저 지치던 게 덜해졌어요. 밤에 하체 전체가 얼음 같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손바닥에서 시작된 흐름이 오금을 지나 이 골반 앞 관문까지 열리기 시작하면 하체 전체의 순환이 한 덩어리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골반 앞쪽을 눌러 보셨을 때 여기가 이렇게 딱딱했나? 하고 놀라셨다면 지금이 바로 몸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손바닥, 오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부위까지 함께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저는 세 번째 스위치까지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한번 선언을 해두면 몸의 회복 습관을 이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중간 어느 하나만 빼먹어도 흐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흐름은 하체 전체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스위치까지 열리면 그 다음에는 몸의 위아래를 연결하는 또 다른 관문, 상체의 긴장과 두통, 어지럼증, 목과 어깨의 뻐근함과 깊이 관련된 네 번째 스위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아무리 하체 순환을 열어줘도 위쪽에서 다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몸 전체의 균형을 결정짓는 네 번째 부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자주 있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유 없이 무겁고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항상 짓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가슴 윗부분이 막힌 듯해서 숨을 깊게 들이쉬기가 어렵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크게 이상 없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목 디스크가 온 건가, 뇌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고 불안해 하시지만 실제로 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출발점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목과 어깨가 만나는 앞쪽 라인, 쇄골 아래와 겨드랑이 앞쪽이 이어지는 네 번째 스위치입니다. 샤워할 때 이 부위를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 목의 긴장, 어깨의 무게, 머리의 맑기, 심지어는 어지러운 느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자리만큼은 항상 대충 물을 한번 끼얹고 지나가십니다. 비누칠도 대충, 손도 잘 안 가는 구석. 바로 그곳이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8 김광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몇 달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항상 부연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운 느낌이 훅 올라오고 어깨는 늘 돌덩이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고 가슴 윗부분이 조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분의 경우 혈압도 큰 문제는 없고 심장 검사에서도 당장 위급한 소견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 검사에서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르신의 목 앞과 어깨 앞, 쇄골 바로 아래를 손으로 눌러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가 만나는 앞쪽 라인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대면 살이 말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피부와 근육이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었고 살짝만 눌러도 뻐근한 통증이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부위에 림프와 혈관, 신경이 함께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쇄골 아래와 겨드랑이 앞쪽이 굳어 있으면 목과 어깨의 긴장,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와 림프 흐름이 서서히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느끼시는 머리의 묵직함이나 어지러운 느낌이 전부 뇌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목과 어깨 앞쪽, 이 통로가 굳어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막힌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위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씻어 보시죠. 김광석 어르신은 손바닥, 오금, 골반 앞 루틴에 이어 이 네 번째 루틴까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외래에 다시 오셨을 때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머리가 덜 무거워요. 어깨가 항상 꽉 조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숨을 들이쉴 때 가슴 윗부분이 조금 시원해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것도 줄었어요. 물론 모든 분께서 똑같이 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목과 어깨가 만나는 앞쪽, 쇄골 바로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살이 부드럽게 움직이기보다는 한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버티는 느낌이 드시나요? 겨드랑이 바로 앞쪽, 가슴과 팔이 이어지는 접히는 자리를 눌렀을 때 유난히 뻐근하게 아픈 곳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함께 떠오르시지 않나요? 아침마다 목이 굳어 있어 고개 돌리기가 힘들다거나 머리가 항상 차분하지 않고 머리 안쪽이 뿌연 느낌이나 조금만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 목과 어깨가 즉시 뭉치거나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싶은데 가슴 윗부분이 막힌 듯 하다면 네 번째 스위치, 쇄골 아래와 어깨 앞 라인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위 역시 샤워 시간을 활용해서 짧게 그러나 꾸준히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목과 어깨 앞 통로를 20초씩 열어주셔야 합니다. 샤워하실 때 머리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물줄기를 목과 어깨가 만나는 앞쪽 홈, 쇄골 바로 위와 아래를 따라 흘려보내 주세요. 오른쪽에서 20초, 왼쪽에서 2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턱에 힘을 빼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물이 굳어 있는 살 사이를 파고든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둘째, 쇄골 아래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입니다. 손가락 두세 개를 모아서 목 가운데 쪽 쇄골 아래에 가볍게 대고 어깨 쪽을 향해 사선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한쪽에서 최소 5회, 양쪽 합쳐 10회 정도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쇄골 아래를 지나가는 림프와 혈액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귀 아래에서 어깨 앞으로 이어지는 목 옆 라인을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는 것입니다. 한 손의 손바닥 또는 손가락을 귀 밑 턱선 아래에 살짝 대고 목 옆을 따라 어깨 앞까지 천천히 미끄러뜨리듯 내려가 주세요. 한쪽당 5회씩만 해도 좋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손바닥, 오금, 서해부 루틴과 함께 이어서 하시면 머리, 목, 어깨, 가슴 윗부분이 서서히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네 번째 스위치까지 실천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루 종일 어깨에 뭐 하나 올라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 무게가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침대에 닿았을 때 예전에는 생각이 계속 복잡하게 돌았는데 요즘은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차분해집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덜해요. 손바닥에서 시작된 흐름이 오금과 골반 앞을 지나 이 목과 어깨 앞 관문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몸의 위쪽과 아래쪽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쇄골 아래와 어깨 앞쪽을 눌러보셨을 때 여기가 이렇게 아팠나, 이렇게 딱딱했나 하고 놀라셨다면 지금이 바로 네 번째 스위치를 바꾸어 줄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 네 번째 스위치까지 직접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저는 네 번째 스위치까지 실천합니다. 이 한 문장을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스스로에게 약속을 남겨두면 몸을 돌보는 습관을 유지하는 데 분명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5부위는 하나라도 빼먹으면 흐름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미리 켜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몸의 흐름은 다시 아래를 향해 마지막 길을 준비합니다. 손바닥, 오금, 골반 앞, 목과 어깨 앞까지 4개의 스위치가 차례대로 열리면 마지막 5번째 스위치는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땅과 닿는 가장 끝 지점, 넘어짐과 균형, 하루 활동량과 깊이 연결된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스위치를 어떻게 씻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내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5번째 부위, 몸 전체의 균형을 닫아주는 마지막 스위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몸의 4개 스위치가 모두 열리면 흐름은 마지막 한 지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스위치는 여러분의 걷는 힘, 균형 감각, 넘어짐 위험, 심지어 척추의 안정성까지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떼는데 발바닥이 유난히 따끔거리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고 바닥을 딛는 순간 발뒤꿈치가 단단하게 굳은 것처럼 아픈 날, 또 오래 서 있다가 발을 들어 올리면 발바닥이 뻣뻣하게 굳어서 잘 굽혀지지 않는 느낌이 오거나 걷다가 갑자기 발이 덜컥 헛디뎌지는 순간, 이 모든 변화의 공통된 출발점, 바로 발바닥 아치 주변 5번째 스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씻지만 실제로는 이 부위를 대충 문지르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을 씻는다고 해도 발등이나 발가락 사이만 닦고 정작 가장 중요한 발바닥 아치, 발 뒤꿈치, 발의 내측 라인은 거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몸은 절대로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9김만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특히 첫걸음이 너무 아파요. 발바닥이 돌덩이 같고 한 번에 중심이 쏠려서 걷는 게 겁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진찰해보면 특별한 관절 질환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의 발바닥을 만지는 순간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 아치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살이 말랑해야 하는데 전체가 하나처럼 딱딱하게 붙어 있고 발의 내측 라인, 엄지발가락에서 발뒤꿈치까지 이어지는 길이 고무판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힘을 발바닥 전체로 분산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첫걸음이 고통스럽고 균형 잡는 감각이 무뎌지고 걷다 보면 조금씩 발이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넘어짐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발바닥이 너무 굳어 있어서 몸의 마지막 흐름이 내려가다가 발바닥에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위만 제대로 풀어주셔도 걸음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바로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첫걸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발바닥이 덜 아프니까 걷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도 줄었어요. 이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발바닥, 몸의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발바닥 아치 중앙을 눌렀을 때 고무판처럼 단단하게 버티시나요? 발 뒤꿈치를 눌러도 탄력이 잘 느껴지지 않나요? 발 안쪽 라인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면 유난히 거칠고 뭉친 곳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도 함께 느끼지 않으셨나요? 아침 첫걸음이 유난히 아프다. 걷다가 발이 갑자기 흐트러지는 느낌이 든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발 전체가 지친다. 걷는 동안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다면 5번째 스위치가 이미 굳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는 방법 역시 샤워하는 틈을 활용해 단 몇 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발바닥 아치 전체를 30초 덮어주세요. 샤워기 물줄기를 발바닥 중앙에 대고 뒤꿈치, 아치, 발가락 아래까지 전체를 골고루 덮습니다. 이때 발목을 약간 꺾어서 아치가 살짝 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발바닥 아치를 따라 사선 방향으로 쓸어내리기입니다. 발바닥 중앙에서 발뒤꿈치 쪽으로, 발 중앙에서 발 안쪽 라인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한쪽당 최저 5회씩 양쪽 합쳐 1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발뒤꿈치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주기입니다. 뒤꿈치 양끝 바깥쪽을 손가락 2개로 5초 정도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발 뒤꿈치는 몸의 체중을 대부분 받는 자리라 조금만 풀려도 걷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발 안쪽 아치 라인 따라 작은 원 그리기입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볼록한 뼈에서 시작해 발 안쪽 곡선을 따라 작은 원을 3번씩 그려 내려옵니다. 이때 눌러서 통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막의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4가지 동작을 앞에서 실천하신 손바닥, 오금, 골반 앞, 목 어깨 앞 루틴과 함께 이어가시면 몸의 위아래 다시 위 아래로 이어지는 흐름이 마지막까지 완성됩니다. 실제로 5번째 루틴까지 실천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첫걸음이 덜 따갑습니다. 걷는 중에 중심이 덜 흔들려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허리까지 편안한 느낌이에요. 몸 전체가 아래로 단단하게 붙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발바닥을 눌러보셨을 때 여기도 굳어 있네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흐름을 완성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5개 스위치를 모두 실천해 보신 분들은 댓글에 저는 5번째 스위치까지 완성합니다. 이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스스로에게 남기는 작은 선언이 몸을 바꾸는 길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손바닥에서 시작해 발바닥으로 끝나는 전체 흐름이 하나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의 걷는 힘, 균형, 소화, 수면, 그리고 일상에서 느끼는 활력까지 천천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회복 루틴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샤워하는 몇 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스위치, 여러분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하루의 중요한 습관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개 스위치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몸이 왜 그렇게 무거워지고, 왜 중심이 흔들리고, 왜 밤마다 깊이 잠들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보이셨을 겁니다. 몸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단에서 시작해 관문을 지나면서 결국 중심까지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구간은 대부분 샤워할 때 그냥 지나쳤던 자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5개의 스위치는 그동안 말없이 굳어있던 관문을 하나씩 열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에서 몸의 신호를 깨우고, 두 번째, 오금에서 다리의 통로를 열고, 세 번째, 서해부에서 하체의 무게를 줄이고, 네 번째, 목 앞 긴장을 풀어 내로 가는 흐름을 정돈하고, 5번째, 쇄골 아래 림프 통로를 살려 상체 순환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 이 5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몸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쯤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샤워할 때 이 중요한 자리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구나. 내가 대충 씻었다고 생각한 곳이 사실은 몸 전체의 통로였구나. 이 사실 하나만 알게 되어도 오늘 이 시간을 가진 의미가 충분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해온 변화는 절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루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면서 몸의 흐름이 되살아나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몸이 이렇게 금방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한 번만 해봐도 손끝부터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흐름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오늘 들으신 5가지 스위치는 그 막힘을 다시 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도 샤워 시간에 몇 초만 투자하면 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하루는 조금 다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샤워기에 따뜻한 물이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손바닥을 깨우고, 오금을 열고, 서해부를 부드럽게 하고, 목 앞을 편안하게 하고, 쇄골 아래 흐름을 가볍게 깨워주는 것. 단 5단계. 단 몇 초. 하지만 그 몇 초가 하루의 중심을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걸음, 숨, 소화, 잠, 마음까지 분명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겠다. 다시 가볍게 걷고 싶다. 이 마음 하나만 있다면 5 스위치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혹시라도 다음 내용과 새로운 건강 습관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과학적인 건강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루틴을 꼭 시작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5 스위치를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남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저도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는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드는 일.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